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헌법보다가 더 앞에 알아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우선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국민들의 99%가 모른다고요.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을 찍은 자유우파 국민들까지도 뭣도 모르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일단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터지니까 이 해방된 한반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승만과 같이 살 것인가,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인가?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체제에서 살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저 중국을 친구로 삼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뭐냐?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다 먹었고 불법으로 점검하였고, 이 남한은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이라는 이 개자식이 이승만과 맞짱을 떴는데 그때 이승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박헌영이가 이승만과 김구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해방이 되자 거짓말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이래서 미국의 이승만과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가를 세우라고 하였다. 완전히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저쪽 편도의 애들은 완전히 사기의 대명사입니다. 이번에 선거한 것도 보십시오. 이재명이 그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원래 조상들이 그래요. 그쪽 조상들은 원래 조상들이 거짓말의 선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아니, 자유우파 대표인 윤석열 이 후보는 말이 둔해. 늘 토론하는 걸 보면요, 내가 짜증이 나. 아이,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냔 말이야. 세상에 대장동 사건을 지가 일으켰는데도 윤석열을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몰고 가니 기가 막히죠. 그러면요, 뭐 이상한 경제 수치 같은 거 한 개 외워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막 토론할 때 북질러요. 어쩌고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후보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대통령 나와요? 이렇게 조져야 되는데 이게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그러다가 마지막 토론에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 그냥 계속 몰고 가니까 당신은 거짓말의 달인이라 그럴 때 내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자유우파가 이겨서 지금 흥분해서 들뜬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거품 것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건국 철학을 모르는 국민들은 잠시 기뻐서 들고 뛰고 우리가 이겼다 해봤자 건국 철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박헌영한테 속아서 78%가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진명여고 강당에서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거기 가입한 전 국민이 78%니까 78%. 도저히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하나 때문에 이승만이가 들어와서 10월 16일날 들어와서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국민들에게 눈물의 연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나라 그때 국민들이 멍청했냐. 전 국민의 80%가 글을 못 썼어요. 글을. 이 쉬운 한글을 못 썼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책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전 국민들이 이 한문 있잖아요. 한문. 화장실 가서도 배우고 나온다는 이 통시글 말이야. 네? 이 통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예요. 80%. 국민의 수준이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을 놓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아이비리그 박사, 브리턴 대학교 박사가 이승만이 연설을 하니 이승만의 연설과 국민들의 이 듣는 수준이 이게 갭이 생겨서 못 알아듣는 거야. 세계 최고의 지식인의 연설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할 수 없어요. 무식한 국민들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해봤자 못 알아듣니까 그냥 울었어. 감성에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특별히 전라도 정읍에 가서는 그냥 마을 입구에 가서 울어요. 그냥 울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한 50명 모여. 그 모여서 박사 양반 할 말 있으면 말을 하라고 울지 말고.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지팡이를 딱 짚고 일어나서 빨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공부하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승만의 그 감성의 호소에 그때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프리턴 대학의 박사님이 울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전향해서 이승만에게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고 1차 전쟁 45년부터 50년까지의 전쟁에서 이승만이 박헌영을 이김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2차 전쟁은 언제입니까? 6.25입니다. 6.25 때 대한민국 완전히 끝났어요. 왜? 미군이 49년 6월 30일 철군했어요. 철군하면서 하지 중장이 가고 그 다음에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 그 유명한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공산주의의 남한을 지키는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이게 뭐냐? 한국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것을 선포하자 바로 미군이 철군하니까 바로 6.25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서울이 먹혔는데 3달 만에 낙동강 다 먹혔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런데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미군이 7월 1일 날 다시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정으로 거기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뒤에서 큰 충고로 한국에 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협박적인 전통을 했잖아요. 다시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십시오. 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안 가면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다 처형될 텐데 그 핏값을 당신이 받아야 돼. 빨리 당신은 미군을 한국에 다시 재투입해.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빌리그레암의 협박입니다. 그래서 안 올 수밖에 안 올 수 오서는 안 될 이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2차 전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3차 전쟁입니다. 자, 이 3차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미안합니다. 문재인과 정광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요, 그 뒤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고
일본의 아베도 나왔고 그 후에 일본에서 임시국회가 열려서 반드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면 한국 남한에서 1000만 명이 보도 피플로 일본으로 도망을 올 것이다. 일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었다니까요.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만 명을.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1000만 명. 지금 일본의 제1교포가 50만 명, 50만 명. 해방되고 나서 못 돌아오고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50만인데 1000만 명이 오면 300만은 호주로 보내고 300만은 남미로 보내고 그리고 일본은 300만만 수용하면 된다. 이게 일본 국회의 논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쪽같이 몰랐지.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문재인 이놈은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편입하려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요 이념이요 철학이요 인생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종전협정을 통해서 그 짓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을 속여먹지 못했고 강함은 우리 이승만 광장의 위대하신 우리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문재인은 실패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3차 전쟁에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 이승만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인가는 아마 6개월 정도만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과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강화문 운동을 중지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왜?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으면 자기의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같이 또 허벅허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난 이번에 국민들이 투표하는 걸 보고 기절하고 초풍할 뻔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사기에 넘어갔어요. 사기에. 절반뿐이 아닙니다. 자유우파를 찍은 국민들도 80% 90%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히 건국 철학을 다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 철학과 박정희의 개발 철학,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를 이룰 사람 멘토를 찾으라. 그리고 기간을 정하라. 그리고 무모한 도전하라 하는 이승만과 박근혜의 모든 이 박정희의 철학을 온 국민들이 핏속까지 몸속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권이 서고 뭐 선거 한 번 해서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늘 토요일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데모를 계획을 하고 오늘 시행한다고 여러분 언론 통하여 보셨죠. 보세요. 쟤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옛날 같으면요 겁대가리 없이 네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 이런 데모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통일로 잡았어. 속히 김정은 저놈을 저 러시아로 중국으로 쫓아버리고 건국 후 70년 후에까지 저 김일성 3대 부자 때문에 7천만의 이 민족이 한 놈 때문에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속히 제거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그래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두 번째 가는 G2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광화문 운동은 지금부터 광속으로 달려갈 것이며, 이것도 제가 뭐 연설하면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1,000만 명 통일, 1,000만 명 자유통일 회원을 모집하여 기계처럼 우리 1,000만 조직을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서명한 것은 다 무효하고, 오늘부터 강원에서 다시 한번 다 1,000만 자유통일 회원에다가 1,000만 명을 우리가 다 조직을 해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윤석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또 좌파 종북 주사파 애들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세력 이놈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